반갑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미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혼과 결혼을 통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여성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딸을 아버지 자신의 의사대로 출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사회가 여성에게 지정해준 목적이고 여성에게 주입된 앞날의 전망이며 너무 매력이 없어서 어느 남성도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을 여성만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에 의해서 추구되도록 정해진 대상이다. 원래 여성은 힘으로 취해졌거나 그들의 아버지에 의해서 남편에게로 팔려갔다. 유럽 역사에서 근래까지도 아버지가 딸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자신의 뜻이나 만족감에 따라 딸을 출가시킬 힘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는 결혼식에서 여성으로부터의 네라는 형식적 동의를 요구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다소 나았지만 그 동의가 강제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남자끼리의 거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래 관계에 따라서 아버지의 딸에서 어떤 한 남자의 아내로 그 신분이 옮겨갔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남편에게로 인도된 여자는 남편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법은 아내를 위해 어떤 힘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제단에서 남편의 평생의 복종을 맹세하고 평생을 통해 그 맹세에 묶여진다. 아내는 남편의 허락, 암시적인 허락이라도 받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한 재산이 아닌 것은 가질 수 없다. 상속에 의해서일지라도 아내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것은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 된다. 아내의 것은 무엇이든지 남편의 것이라고 추정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법 안에서 한 사람이라고 부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일심동체 이미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일심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내하고 남편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편에게 예속되게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법적으로 예속하는 것을, 그 여성을 예속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밀은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죠. 법과 제도들은 선한 남성에게가 아니라 악한 남성에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남성들은 법이 아내들을 자신들의 놀이개로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배려를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내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억압에 대해서 법은 처벌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억압에 대한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그 집에 와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배를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경찰은 민원이 들어와서 왔으니 좀 조용히 하시고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갈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적인 영역 속에서 가정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여성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꼭 극단적이어야만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제도 하에서 여성의 고통은 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한 성이 다른 한 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대개 여성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 경우인데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여성은 남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해.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할 테지요.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따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 안도 따뜻할 거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들, 누군가가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고통을 호소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사회가 개선이 되겠죠. 물론 아내도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우 잔소리 정도죠. 밀은 그 잔소리가 고상한 여성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에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일이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잘하도록 보조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딸이 좋은 헌처를 찾아 결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밀은 인간에게 있어서 의덕, 근데 진정한 덕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하게 함께 사는데 적합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덕은 아내나 남편에게나 서로 자기에게 자신을 위한 덕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부여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명령도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또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밀은 얘기하는데, 남편이 명령을 하는 것은 그 남편의 역할이 어떤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임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생계가 재산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해 있을 때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가사를 돌보는 관계가 나에게는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가장 적합한 노동의 분업처럼 보인다. 자, 이 부분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부부 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죠. 자녀 출산을 하는 육체적 노동과 그들의 양육과 교육을 총책임지는 것에 덧붙여 아내가 가족의 편안을 위하여 남편의 수입을 조심스럽게 절약하여 쓴다면 아내는 그들의 공존이 요구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에 공정한 몫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몫을 하는 것이다. 만일에 아내가 그 과외의 일을, 그러니까 가사노동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아내의 가사노동은 철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아내가 그로 인해서 돌보지 못하게 되는 자녀와 또 가사노동, 이걸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란 아이들과 가사의 관리가 나쁘게 되기 쉬워지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아내의 수입은 가치가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밀은 두 사람의 어떤 평등한 관계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적합한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입장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밀은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밀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성의 예속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여성이 어떤 조건 속에서 예속 당하고 있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지만, 밀은 근본적으로
여성이 가정의 영역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 외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외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시각으로 남녀 관계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르고 있고요. 여성의 근본적인 역할은 결혼 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의 이러한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사실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은 사회에 나가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닌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여성이 마땅히 어떤 돌봄의 역할이나 여성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양육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여성이 담당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여성이 그 일에 충실하면서도 바깥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되고 생각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며칠 쉬었다가 또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